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택 영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프를 강의를 할 때 제가 세 가지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만 이해를 한다면 김프를 사용을 하는데, 그리고 이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인데요. 자, 그 첫 번째로 이번 시간에 학습할 선택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레이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알파 채널이라는 것입니다. 요 세 가지만 이해를 한다면 김프를 사용을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텐데요. 이번 시간에 학습할 선택 영역은 우리가 어떠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특정한 영역에 대해서만 어떠한 작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선택 영역은 선택된 영역에 대해서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그러한 영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선택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작업에 사용할 파일을 불러올까요? 새 이미지를 만들지 말고요. 이미지 파일을 불러옵니다. 열기 선택이 됐고요. 자, 김프에서 이미지 열기 요 메뉴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항상 최근 사용이라는 요 상태로 열리게 됩니다. 물론 최근에 사용이 됐던 그 이미지를 여기서 쉽게 선택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이것보다는 실제 우리가 즐겨 사용을 하는 그 작업 폴더, 즉 이미지 파일이 있는 그 폴더를 즐겨찾기로 등록을 해주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쪽에 김프라는 이 폴더를 즐겨찾기로 등록을 해놨는데요. 자, 이 즐겨찾기를 등록을 해놓으면 등록된 이 폴더를 클릭을 하는 순간 우측에 있는 이 공간에 해당 폴더 안에 있는 다양한 폴더 그리고 자료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가령 지금의 이 폴더를 즐겨찾기로 사용을 하고자 한다. 이쪽으로 가볼까요? 자, 여기서 학습 자료를 즐겨찾기 목록으로 사용을 하고자 한다. 자, 그렇다면 선택을 해주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이 아래쪽에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역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좌를 레코딩하기 위해서 camtasia라는 것을 실행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시켜놓은 상태에서는 즐겨찾기로 이제 등록을 해줄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뭐 저와 상관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클릭 드래그해서 아래쪽에 갖다 놓으면 즐겨찾기로 이렇게 등록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등록이 됐다면 선택을 해 주고요. 원하는 그 자료를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는 학습 자료 폴더로 들어가 보고요. 자, 이번에 사용할 파일은 한번 볼까요? 자, 이미지 2번을 사용을 해봅니다. 뭐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자, 선택을 했으면 열기를 버튼을 선택을 해서 적용을 해 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작업에 사용을 할 이미지 파일을 불러온 후에 어떠한 작업을 하겠죠. 뭐 이전에 워크플로우 강좌에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불러온 이미지 파일에 뭐 색상을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특정 영역을 잘라준다든지 아니면 글자를 입력을 한다든지 이와 같은 다양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럴 때 불러온 이미지의 전체가 아니라 특정 부분만 어떠한 변화를 주고자 한다면 변화를 주고자 하는 그 영역에 대해서만 선택을 해 줘야 되겠죠. 자, 가령 지금 불러온 이 이미지 전체에 대한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선택 영역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겠죠. 가령 필터 메뉴에서 어떤 이펙트를 적용을 해봅니다. 예술에서 부드러운 광채 적용을 해줬고요. 확인.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변하는 것을 할 수가 있는데요. 선택 영역, 특정한 영역에 선택 영역이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요 이미지에 변화가 생깁니다. 자, 컨트롤 Z. 자, 그런데 만약 특정 영역에 대한 변화를 주고자 한다면 그 영역을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먼저 선택 영역을 만들어 줄 수 있는 툴을 살펴봐야 되겠죠. 자, 사각형 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타원 선택 영역 도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 선택 영역 도구, 그 밖에 퍼지 선택 영역, 색상으로 선택 영역, 그 다음에 가위 선택 영역,
뭐 등등 이제 다양한 선택 도구들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4강 영역 선택 도구를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클릭 드래그 해봅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영역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예, 만들어진 영역은 모서리에 요 네모난 버튼인가요? 예, 여하튼 요 네모난 곳을 다시 드래그 해서 크기에 대한 모양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됐죠? 자, 이제 선택 영역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필터에 자, 아까 같은 효과를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부드러운 강체 효과 적용을 해보죠. 자, 별다른 설정 없이 확인을 합니다. 자, 확인을 한 후의 모습을 보니까 자, 이전처럼 전체 이미지에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선택된 그 영역에 대해서만 효과가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선택 영역은 특정한 영역을 선택을 해서 그 선택된 영역에 대해서만 어떠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그러한 영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Z 키를 눌러서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오고요. 자, 그리고 또한 선택 영역은 또 다른 작업을 위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가령 이 선택된 영역을 컨트롤 X 키를 눌러볼까요? 컨트롤 X 키를 누르면 잘라내기라는 그런 메뉴가 실행이 되는데요. 편집 메뉴 쪽으로 가보면 잘라내기 메뉴가 있습니다. 잘라내기 메뉴의 단축키를 보면은 컨트롤 X라는 단축키를 사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하튼 잘라내기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선택된 그 영역만 이렇게 잘라내기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자, 우리가 잘라내기 한 그 영역의 이미지를 붙여넣기 한다면 잘려진 그 이미지가 그대로 이제 붙여넣기가 됩니다. 자, 붙여넣기 됐는데요. 여기 보니까 떠 있는 선택이라고 무언가가 생겨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요 영역을 이동을 해 볼까요? 이동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앞서 잘라 놓았던 그 영역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의 상태는 레이어라고 볼 수가 없고요. 단순히 떠 있는 선택 정도로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컨트롤 Z, 컨트롤 Z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고요. 자, 이렇듯 특정 영역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살펴본 것처럼 컨트롤 X키, 즉 잘라내기 메뉴를 통해서 선택된 영역만 잘라내기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컨트롤 V, 뭐 혹은 메뉴에서 붙여넣기를 사용을 해서 잘라내기 된 그 영역을 붙여놓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용도로 선택 영역을 우리가 사용을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불필요한 영역을 삭제를 하기 위해서도 사용이 됩니다. 자, 다시 선택 툴을 선택을 해주고요. 자, 그런데 지금 떠 있는 선택 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툴을 이제 사용을 할 수 없죠. 자, 지금 떠 있는 선택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레이어로 사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삭제를 할 것인지 결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아래쪽에 레이어를 삭제합니다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원래 상태로 이렇게 되돌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컨트롤 Z.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지금 왼쪽에 있는 새 레이어를 만들어서 이미지에 추가합니다. 이 기능을 선택을 해주게 되면은 이제 붙여 넣은 레이어 상태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일반적인 레이어로 사용이 되는 것이죠. 자,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는 레이어로 변환이 됐을 경우에는 이전처럼 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자, 클릭 드래그 해보면 선택 영역을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네, 컨트롤 Z. 자, 그리고 지금의 레이어를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지금 이동 도구죠. 무브 툴이라고 하는 이동 도구를 선택을 해야지만이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컨트롤 Z 키를 눌러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됐죠? 자,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그 기능 중에서 타원 선택 영역이라고 있습니다.
자, 클릭 드래그를 해보면은 이제 원 모양으로 선택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원 모양으로 선택이 되고요. 됐죠? 자, 크기 조절 역시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ESC 키를 누르면 다시 해제가 되고요. 자, 여기에서 선택 영역을 다시 한번 만들어 주는데, 자, 이때 Shift 키를 누른 상태라면 정원으로 선택 영역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예, 참고해 주고요. 사각형 도구를 이용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서 Shift 키를 누르면은 이제 정사각형으로 선택 영역이 만들어집니다. 선택 영역이 만들어진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크기 조절을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제 엔터 키를 누르면 선택 영역은 그대로 남아 있지만, 크기에 대한 설정 그리고 위치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선택 영역이 이제 딱 고정화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죠. 자, 선택 영역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어떤 효과를 적용을 한다면, 이번엔 3개의 무채화를 적용을 해볼까요? 네, 무채화를 적용을 하니까 선택된 영역만 이렇게 흑백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밝기, 광도, 평균 3가지의 타입을 기준으로 해서 흑백으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확인을 선택을 해주게 되면은 선택 영역에 대한 그 영역에 대해서만 이렇게 효과가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선택 영역을 사용을 하는 목적은 선택된 그 영역에 대해서만 어떤 변화를 주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다. 자, 확실하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컨트롤 Z 다시 원래대로 되더라고요. 자, 우리가 선택 툴을 사용을 할 때 아래쪽에 도구 옵션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가령 이제 선택 영역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X 키를 누르면 선택된 영역이 이렇게 잘려져 나가는데요. 잘려져 나가는 요 경계를 보면은 그죠? 뚜렷하게 잘려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컨트롤 Z. 자, 여기에서 우리가 선택 영역을 만들 때 패더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경계를 부드럽게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체크를 해주고요. 아래쪽에 반경이 있는데요. 자, 반경 값을 높이면은 경계가 더 부드러워집니다. 자, 다시 선택 영역을 만들어 주고요. 컨트롤 X 키를 눌러 보면은 자, 경계가 이전보다 부드러워진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그렇게 크게 눈에 띄진 않습니다. 자, 컨트롤 Z. 자, 반경을 좀 키워볼까요? 직접 여기서 자, 클릭 그리고 블록을 만들어서 반경 값을 입력을 한 다음에 엔터. 자,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화살표 보이는 이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설정 값을 조절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아래 화살표 버튼을 클릭을 해서 세부적으로 값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현재 한 54.5 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선택 영역을 만든 다음에 컨트롤 X 키를 눌러 보면은 경계가 눈에 띄게 부드러워진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다시 컨트롤 Z 키를 눌러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자, 이렇듯 선택 영역의 경계를 부드럽게 해주고자 한다면 가장자리 패더를 체크를 해서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둥근 모서리로 선택을 하고자 한다면 둥근 모서리를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둥근 모서리 그 지름의 크기죠. 자, 여기에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다시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은 요 모서리 부분이 이제 둥글게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욱 지름의 크기를 키워보면은 이와 같이 변화가 생긴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컨트롤 X 키를 눌러보면은 둥근 모서리 상태로 잘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둥근 모서리를 체크 해제를 해주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중앙으로부터 확장이 있는데요. 이 부분 이제 우리가 선택 영역을 만들어 줄 때 최초로 클릭했던 그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크기가 만들어지는데요. 자, 여기서 중앙으로부터 확장을 체크를 해주게 되면은 자, 우리가 선택 영역을 이제 만들 때 항상 이제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선택 영역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용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 고정이라고 있는데요. 이제 비율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데요. 체크를 해주고요. 자, 종행비라고 있습니다. 자, 종행비는 아래쪽에 있는 이 크기를 기준으로 해서 선택 영역의 크기가, 즉 비율이 만들어지는데요. 선택 영역을 만들어 보면은 어떻습니까? 자, 항상 같은 비율로 설정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너비를 선택을 해주면은 이제 너비에 대해서만 되고요. 높이를 사용하면 이제 높이에 대한 설정만 이제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크기를 사용하면 이제 크기에 대한 그 설정만 가능한데요. 자, 여기에서 지금 크기가 100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100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크기에 대해서만 선택 영역이 만들어집니다. 자, 가령 여기에서의 크기를 한쪽을 500 그리고 나머지 한쪽을 100으로 해준다면, 자, 그에 해당이 되는 그 크기의 만큼만 선택 영역이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처럼 선택 영역을 우리가 만들어 줄 때는 도구 옵션 이와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고정을 일단은 꺼주고요. 자, 그리고 선택 영역을 만들어 줄 때 모드를 이용을 해줄 수가 있는데, 현재 기본적으로 현재 선택 바꾸기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클릭 드래그해서 영역을 만들고요. 다른 쪽에서 클릭 드래그해서 영역을 만들면 이전에 사용이 됐던 영역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자동으로 사라지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있는 모드죠. 현대 선택하기 더하기를 체크를 해준 다음에 선택 영역을 만들어 주면은 기존의 선택 영역과 이제 합쳐지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이렇게 합쳐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 가지 복잡한 모양의 선택 영역을 만들어 줄 때 이와 같은 기능을 이용을 해주면 되는데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 선택에서 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 영역이 만들어지고요. 다른 선택 영역을 만들었을 때 만들어지는 영역이 이전 선택 영역에 넘어섰을 때, 영역을 넘어섰을 때, 자, 이렇게 이제 빠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일종의 이제 차집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영역을 뺄 때 지금의 세 번째 모드를 이용을 해주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현재 선택과 교차하기, 교집합이죠. 자, 이렇게 선택 영역을 만들면 교차된 그 부분만 사용이 됩니다. 그죠? 자, 이렇듯 선택 영역을 만들 때 이 네 가지의 모드를 잘 활용을 해서 원하는 선택 영역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정한 영역에 대해서만 작업을 할 때 사용이 되는 선택 영역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선택 영역에 대한 다양한 도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